상반기 총평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중요하죠. 정말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 계획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이었다. 이렇게 일단 한 총평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2년 12월 말. 작년 말.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네.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신산업이라는 게 들어오고 이 신산업이 경제를 이끄는 것이 얼마만큼 이제 그 무서운가라는 걸 무섭다라는 표현 이제 그 긍정적인 무서움이죠. 그런 것들이고 이번 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거의 뭐 산업혁명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네. 상반기 때 올랐었던 업종 중에 기대감으로만 올랐었던 업종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을 바꾼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이걸 이끌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 그건 내 친구 뭔가, 내 친구 아직도 카카오 들고 있는데 그 말씀에 공감하면 안 되겠다. 근데 방금 차 소장님 얘기에 내 친구는 공감이 안 되겠다. 근데 그분도 공감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야 된다. 신산업에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것이 우리가 성장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딴 뭐 길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게 어떻든지 간에 과거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신산업의 어떤 그 패러다임에 쫓아올 수 있는 종목이냐 업종이냐라고 보는 측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반기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변화는 그런 거였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야죠.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을 냈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여기와 한참 벗어나 있는 종목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그 다음에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총평 제리님께도 여쭤볼까요? 네. 네. 상반기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렇죠.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조금씩. 그럼 저희 위클리 리포트에서 나왔던 뭐 그 중에도 뭐 몇 개 있었죠. 오, 네네. 도움이 되신 거네요? 그럼요. 뭐 브라보. HS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종목 얘기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튼 저 알겠습니다. 항상 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만큼 같아. 실전 이만큼 투자를 먹고 하고 좋아했잖아. 있다는 거. 이만큼 갔다고 칭찬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잘하는 콩나무한테요. 자, 트레이딩 때. 상반기 총평에 집중해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상반기 가장 큰 특징은 그거죠. 뭐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방향이 그럴 줄 몰랐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놓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앞서 염승환 이사가 보여준 것 중에 하나도 네. 그 EPS 보여주는데 EPS는 뭐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거에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대한민국 증시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보기엔. Q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이클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한다고 그러면 사이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무지 후달립니다. 거기다가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 빼버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석유화학 업종이 사이클 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몇 분기째 적자다 보니까. 네. 근데 이래놓고 주가는 갈 듯 말 듯 하면서 이거 베팅을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떠나서 오히려 이런 새로운 쪽에 들어오는 산업의 성장이 나왔었을 때 그 성장을 보고 산업과 같이 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하반기에도 하시게 되면 우리 승희 커님 계좌도 뿜뿜. 네. 승희 언니라고 할 뻔했어요.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저는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왜요? 왜요? 학교 선생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학교 선생님. 예, 현직에 계신 선생님이세요. 은사님이요? 아니 그게 이제 현직에 계신 이제 그 직종이 고등학교 교사이신 선생님인데 분과 SNS에서 만나가지고 네. 이제 교류를 시작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학교 가서 애들한테도 경제 강의도 했었고 우연히 시간이 맞아가지고 오늘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어떤 그 교사분이 있는데 그 이제 교육청마다 이제 다르잖아요. 거기 이제 다른 지역 교육청인데 인공지능을 2학기부터 애들에게 쓰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 거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나 교육청소에 있다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EBS 강사도 하셨고 했던 분인데 인공지능을 지금 제가 4년째 교육청에서 강의를 하고 있대요. 교육청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놀랬던 건 뭐냐면
이미 수많은 인공지능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챗GPT라는 것이 이제 변화점을 이제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고 2차 전지도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분야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점화가 붙었다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것가 이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실히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인데 그게 오랫동안 논의가 돼 있었던 상황들이었었는데 올 상반기 이제 특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이 붙는 하나의 또 이 현상도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죠. 뭐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순한 예로 지금 제가 여기서 두 분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흰색이고 검정색이잖아요. 배색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사진을 수십 장을 찍어가지고 요걸 보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미 이것은 제가 작년에 산 거거든요. 예. 그때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었죠.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있었던 것들의 어떤 계기 요거의 올 상반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니었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반기를 정리했으니까 뭐 하반기도 닥쳐봐야 알겠지만 하반기를 앞두고 가진 뭐 마음감이나 자세 관점에서 변수들 앞으로 이거 조금 주목해서 하반기는 전략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두 분? 없는데요. 없으세요? 닥치는 대로 하자. 닥친 대로 하자.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네. 타 소장님은요? 뭐 여러 가지 변수는 항상 이제 끌고 가는 네.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파월이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나는 죽지 않았다. 뭐 계속 지금 유럽에서 외치고 계시죠. 부럽습니다. 이렇게 휴양지를 다니시면서 외치고 계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한 흐름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제 문제 고민은 그거죠. 앞서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었던 업종들이 과연 퍼포먼스를 보일까? 못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나마 또 이게 기업이라는 게 이게 생물체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런 노력들의 결과물들이 하반기에 과연 나타날까? 그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네.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진짜 상반기 내내 주목을 못 받았던 상황에서 하반기 때 주목을 받는 업종들 이건 예단하기 정말 어렵지만 네, 그냥 체크 이게 포인트로. 그런 네. 것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면 그동안에 이제 상반기 때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주시장은 뜨거우니까 뭔가 이제 불이 붙으면 쉽게 점화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궁금한 점들은 저희 위클리 리포트 함께 보면서 또 근데 중간중간 그게 여쭤볼까요? 있더라고요. 상반기 뭐요? 나온 데이터 중에서 보다 네. 보니까 6월 20일까지 상반기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개인 외국인 기관 누가 돈을 많이 벌었을 개인. 것인가? 뉴스에 하셨군요, 뉴스. 왜냐면 제가 지난 네. 화요일인가 그때 그 네. 기사를 보고 이거 두 분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하다가 또 격하게 열심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제 까먹으셨군요. 다른 이야기 하느라 이제 좀 개인 수익률이 평균을 내보니까 네. 상반기에 76.8%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 네, 평균. 네. 그게 좀 치셨네요, 개인분들이. 여러분의 승리. 네. 네. 근데 그걸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중간에 1위가 뭔지 그러니까 순매수 1위가 뭐냐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요게 이제 상위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빼고 이게 무슨 뭐 630%, 18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끌어올린 거죠 평균을. 네. 근데 그거 포스코홀딩스까지. 근데 그걸 빼고 나머지 종목 5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15%. 네. 그러니까 그걸 다 통합쳐서 10개를 내가 보니까 70몇 프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주도 섹터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얼마나 잘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중요했느냐. 네. 또 그렇게 되면은 개인도 돈 벌 수 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결과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기관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코스피 올라간 것만 15% 정도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다 잘했는데 그렇게 또 결과 나왔다는 거. 이것도 하반기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상반기에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염두에 두고 하반기도 준비해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게 있잖아요. 위클리 리포트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클리 리포트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반기 말이다 보니까 6개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6개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많이 올랐나라고 봤을 때 뭐 단연코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31.88%. 네, 그런 상황인데 절대 뒤지지 않는 게 코스닥입니다.
27%대. 결과론적으로는 이 네, 정도 나오고 네. 있고요. 그 다음이 코스피. 잘했네요. 이 정도면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유로존이 막 치고 가다가 왜 유럽 왜 올라?라고 했던 부분이 뒷심이 약하네요. 이렇게 돼 있고 네. 중국 증시는 저기 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봤었을 때 상방 작년에 고생했던 증시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하반기는 이 기조가 이어지겠죠. 거기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잡아주게 되면은 이 기조 크게 안 꺾일 것 같고요. 네. 그럼 그 안 꺾이는 가운데서 이제 종목들이 막 튀어나올 겁니다. 이거를 잘 챙겨가야 되겠죠. 네. 소테마, 작은 테마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거기 연관되는 종목들이 팍 움직일 겁니다. 이번에도 아까 염이사가 이사님? 얘기하다가 네. 말했던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걸 그러면 이제 나 사야지. 근데 이틀 사이에 50%가 올라갑니다. HBM 네. 쪽. 네. 이런 쪽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여서 이게 산업 공부를 했는데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액션부터 취하세요. 지금 이렇게 반영되는 게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HBM3에 들어가는 뭐 TSV 공정 쪽에서 들어가는 회사들 몇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올랐던 건 한미반도체예요. 근데 거기서 나도 한미반도체처럼 될 수 있는데? 라고 뛰어드는 회사들이 뭐 이제 열렸는데? 라고 하는 프로텍이나 네.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은 충분히 들어가 보시죠. 자꾸 발 담아 놓고 발 담가 놓고 네 요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담가 놓고. 네 아까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봤는데 마지막 네. 그 슬라이드 염의사님 하셨던 네. 거 이제 뭐 범퍼 얘기하시고 했었던 거 그 슬라이드 어떻게 나면 이제 HBM 층으로 쌌잖아요. 예. 저도 이제 최근에 네. 공부하면서 하는데 층으로 쌓았는데 중간에 보면 범퍼가 검은 게 있고 위에 층으로 쌌죠.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제 빨간 거 얘기하셨을 때 위에 아까 보면 뭐 빨간 동글뱅이 아니, 동글뱅이 위에 이제 검정 동글뱅이가 이제 세 개 있어 받치는 거거든요. 그게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범퍼라는 게 이 반도체를 전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인데 그게 있으면 위를 쌓을 때마다 이게 피라미드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범퍼를 피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밑에 범퍼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쌓으니까 이게 안전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러고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걸 연결하는 그런 후공정 단계인데 하여튼 저도 요즘 뭐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거를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범퍼를 뒤집어 버린다라는 거 아주 재밌는 것 같고요. 요거 이제 김일수 대표가 지금 이제 요거 나온 거 보면 저는 여기서 보면 이 상반기 특징을 보면 요건 네. 또 제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상반기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게 나스닥과 코스닥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그 지수의 특징은 지수를 이끌어준 대장주들이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전지가 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몇몇 한 5종목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러지 않는 주지수들은 못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됐던 아니면 뭐 신산업이 됐던 뭐가 됐던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오롯이 매수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거였지만 거기에 편승하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김일수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치가 벌써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잖아요. 그것도 이번 상반기 증시의 하나의 특징이 아니겠나.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 잘 잡으면 정말 된다. 네. 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잘 잡는다는 전제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분위기에 찬물을 굳이 끼얹을 일은 없다라고 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또 코스피 코스닥 일봉을 보면서 이제 또 잠깐 털어보면요, 소장님, 뭘 털어요? 자 오늘 저가가 어디서 찍고 올라왔죠? 코스피를 잠깐 보세요. 코스피 네, 저가가 어디서 찍고 갔느냐? 네. 잠깐만요. 차트 아니, 이 차트 보시면 됩니다. 요거. 네, 저 검은 게 뭐지? 네. 검은 선이 저게. 와이셔츠 색깔이요. 오, 제니 55일선. 예. 찍자마자 반등하네요. 네, 그렇게 나와서 유용할 때 쓸 때는 이렇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잘 쓰일 때가 추세 살아있을 때 잘. 추세 살아있을 네. 때. 하다 보면 이제 파생할 때 보면 이런 거 그냥 오케이 걸렸어 이러고 막 또 황홀하죠 오늘 같은 날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찍을 때 찍었는데 이게
끝날 것이냐, 여기서 한 번 찍고 그냥 끝냈을 것이냐, 네. 이건 모르겠습니다. 60일선은 살짝 물고 내려갔지만도 네. 결국 55일선은 딱 데이자마자 그냥 탁 치고 올라와 버리네. 네, 그래서 참 신기하네. 20몇 년간 단연해 그만하겠습니다. 예. 오랜 임상 시험 끝에 네, 그렇습니다. 임상 3상 끝난 다음에 임상 3상 네. 끝난 끝에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안 보내고, 네, 마일스톤 안 보, 야 저 그만하겠습니다. 네. 레시피는 진짜 궁금해. 그냥 단순 55일선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갔을까? 네, 많은 네, 가미했습니다. 아, 가미하는데 이제 좀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되게 나중에 누구한테 주실라고? 그냥- 이 시장 은퇴하실 때 안고 죽죠 뭐 그냥. 아깝다. 아니다 뭐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55일선에 오니까 또 아래꼬리 달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 만약에 작년 같은 시장이면은 반대로 됩니다. 작년 왜냐면- 같으면은 네. 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순간 부딪히는 밀리고 순간 밀리고 그렇죠. 몇 번 터치하고 힘없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냥 그 한 달 15일 사이에 그냥 거의 뭐 200포인트 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걸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차례 지지를 하는데 여의치 않다 그러면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더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예.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미국 시장이 다음 주 초에 안 열립니다. 다음 주 반장 열리고 7월 보자. 4일. 토요일이 1이고 2이고 7월 3일. 7월 3일은 극이구나. 아,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니까. 그렇습니다. 7월 3일은 반공일이네. 그냥 대충 오후에 그냥 집에 가겠네 벌써. 공산당을 반대. 이 반공일이라는 표현이 옛날에 토요일 갖다 반공이라 그랬어. 아 그렇습니까? 공일날 아. 이제 일요일 갖다가 공일 쉬는 날이 빌공짜인데 네. 이제 오전이나 학교든 뭐 직장이든 가갖고 그냥 대충 토요일 날은 멍때리다 그냥 이렇게 점심 때 퇴근하니까 반공일 그래. 저희는 토요일 날 항상 저 그때 출근할 때는 토요일 날은 전 직원 짜장면 먹는 날이었어요. 옛날에 토요일 출근할 때. 네, 그 저희 이제 지점 분위기는 무조건 토요일은 짜장면 먹는 날. 그러니까. 그래 7월 3일날 장은 열리는데 일찍 폐장한다. 네, 거의 뭐 휴장 분위기라고 거의 휴장 봐야겠죠. 분위기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초에 모멘텀이 없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가 이제 뭐 테스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시장에서 포인트가 그거 같더라고요. 환율 같습니다. 환율. 네, 환율 보고 외국인들이 플레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고점 찍고 밀리기 시작했을 때가 환율이 1,270원에서 반전하기 시작했을 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안 사고 관망하다 보니까 외국인 빼고는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같이 내려온 게 컸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환율 달러랑 같이 동향을 이제 지켜보되 이게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만약에 열리는 시장 쪽에서 달러 계속 강세로 들어가고 지금 10년물 보니까 3.8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요런 게 그냥 왠지 찝찝하죠. 그래서 그게 안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위안화 약세랑 원화 약세는 계속 자극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매크로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아니, 쪽에서는 뭐 저쪽에 저 착접 선생으로 불리는 그쪽에서는 매크로의 대가로 통하던데. 아니, 대가리입니다, 저는. 왜 그러십니까? 근데 화면 한번 점검하면 좋죠. 네, 그래서 예. 그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외국인들 동향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이 거의 한 3만 개 가까이 누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게 풀려야 돼요. 3만 개에서 많아봐야 한 5만 개까지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끝까지 누른다 그러면 더 눌림목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한번 보고 외국인들 선물 돌아가기 시작하고 주식이 나오는 게 선물 움직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접근하나 실적 보나 뭐 이것저것 수급 보나 또 차트를 보는 사람이나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는 아까 제리의 55일선이 이렇게 코스닥이나 코스피 할 것 없이 지수에 버팀목이 됐던 것처럼 환율도 딱 보면은 달러 환율 오늘 딱 그동안 열심히 오르다가 200일선에 딱 대이니까 또 이렇게 눌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환율 200일선 대이면서 윗골이 달리고 눌리고 그다음에 얘는 아래쪽에서 60일선 내지는 제리 55일선까지 밀렸다가 바로 다 선물이 돌더라고요. 선물이 돌지. 예. 저는 환율이 궁금한 게 그 우리가 한일 통화수완 맺은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일 통화 싸움. 예. 아니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기네 돈 아니고 그냥 100억 달러 갖고 서로 아쉬울 때 좀 도와주자 했는 거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어떤 이 상황 100억 불 그 돈입니까 요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4,200억 달러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돈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금 유출에 대한 어떤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IMF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과 통화선 맺어라 이제 막 교수분들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상황인데 이제 그 우회로를 뚫어놓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면 이거 조금 약간의 어떤 조금 뭐 찔끔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이제 그건 영향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냥 뭐 좀 이렇게 알았어 정도의 뉴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 더군다나 미국하고 이거, 했든지 한 뭐시 100억 불이 돈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참 허세 같습니다만 물론 제 지갑에 100억 불이 아니라 100불도 없지만. 네, 더군다나 달러로 맺었다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워낙에 우리가 2008년 이후로 그러고 코로나 겪으면서 이 조 단위를 갖다가 너무 쉽게 접하니까 그것도 조 원이 아니고 조 달러 감각이 좀 무뎌지는 감각이 참 막 무뎌지는 거예요. 뭐 택다인 게 보면 시총 몇 조 원이 나오고 택다인 것들이 그냥 IPO 해갖고 조를 그냥 빨아가려고 덤비고 조조조 그리는데 100억 불 해봐야 그거 얼마입니까? 100억, 1000억, 조, 10조, 13조? 뭐 그래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아쉬울 때 도와주자 정도겠지만 그렇다고 그 소리에 그냥 딜러들이 아이 달러 원 숏 이건 아니죠. 그렇대요. 알겠습니다. 수학 네, 저 이야기까지 보시죠? 했고 네. 네. 맞아 보겠습니다 차트. 네, 일봉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게 되면 이제 또 예탁금하고 신용잔고 추이가 같이 나오는데 지수는 이제 빨간 선이다 보니까 살짝 밀립니다. 근데 신용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돈은 안 들어옵니다. 결론 그거죠. 근데 예탁금은 50조는 지키는데 51조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한번 들어온 거는 그냥 혹시나 돈 들어온 줄 알았다 싶었더니 아닌 것 같고요. 그 이번에 청약하던 그 알맥 이런 것들 들어오느라고 그랬던 것 네. 같고 여기서 지금 신용잔고는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더라고. 딱 걸려있긴 하더라고요. 한 19조 5천억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뭐 어떤 의미 있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 이런 거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늘어나는데 지수가 빠집니다. 네. 그럼 약간 낙동강을 오리알처럼 바뀌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런 건 주시해. 신용잔고와 지수가 오르고 내리면서 크로스될 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기하게도 코스닥은 안 늘어납니다. 또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신용으로 강하게 매매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신기하게 또 코스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신용 뭐가 많이 늘어나나 이렇게 쭉 봤더니 궁금하네요. 의외로 신저가 나온 종목들 거기에 신용이 거기에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좀 더. 근데 반대로 보면은 공매도는 늡니다. 신용이 늘어요. 이거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에 그 똑같은 이 52주 신저가에 네,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도 늘면서 네. 신용도 근데 늘어. 공매도는 솔직히 이런 거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슈 나오기 전에 먼저 공매도가 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나오지 않는 숫자가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슈가 나온 거죠. 그럼 누가 먼저 그래 뭐 알고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좀- 하기야 다 그렇겠지만.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열불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래놓고 만약에 그 결국 나와서 이번에 불법 공매도 자행했다고 그래서 금감원이 과징금 때리는 회사들 네. 1, 2, 3위 보세요. 다 어디입니까? UBS. 음. 또 그들이죠. 그 불법 공매도 하고도 우리 이거 한 30, 40억 내면 끝나. 이러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근데 그 대신에 400억, 500억 벌어가. 할 만한 게임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막아야죠, 어떻게. 그래 놓고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들어가서 얼마 살고 나오면 된다고요? 안 살아요. 안 벌금만 내면 끝이에요. 벌금만 내고 네. 공매도는 벌금형이지 징역형이 아니에요. 벌금형이에요? 네, 벌금형. 아예 학교 입학도 안 해보고 그냥 제가 지금 요거 구치소도 안 가요 제가 그러면? 누가 정리해 놓은 걸 한 게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할까요? 그동안에 이제 그 법 했던 분들 판결 난 거 한번 보시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정말 1원이 나라도 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 판결 난 거 한번 제가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건 다음 주에 화요일. 그러면 네, 화요일. 한번 오케이 예. 요거 지금 신용잔고 보면 네. 김민수 대표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꺾이는 상태에서 신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력은 유지한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태에서 돈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저가 정도 되면 난 돈은 없어. 근데 내 종목 빠지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나한테 기회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 뇌피셜이에요.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 나한테 기회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신용을 한번 배팅을 해봐. 라는 거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사고 싶었던 코스피 종목들도 못 사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이제 같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여기서 물타기를 해봐라고 보는 것 같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오히려 신용이 안 늘어난다라고 보면 코스닥이 이제 우리가 늘어날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특정 섹터 중에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는가 이제 우려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신용을 줄여놔. 그러니까 만약 지금 2차에도 조정이 들어간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신용이 안 늘어나면 이거는 나는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떠안지 않고 장기전으로 갈 거야라는 신호로 저는 읽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주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용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강하게 붙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김미수 대표님 말씀처럼 50일 신저가에 지금 신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나중에 또 계속 역회전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로스코 걸린다든지 공매도가 더 하면서 밀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신용을 또 부른다든지 그 악순환에 빠지는 종목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양극화가 확실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공매도를 치든 뭐 신용을 써서 매수를 하든 그렇게까지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이야 나름대로 다 뭐 판단이 서고 뭐 들은 게 있어서 하셨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네.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PD님이 왔다 갔다 하셨구나. 네. 그래요? 여기 색깔이 안 입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해야 되나 하고 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묵고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동향 보면은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매도했나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한 5,900억, 한 10조 넘게 사고 한 주, 그러니까 이번 달 보면은 한 2주 정도쯤 돼서 한 1조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코스닥은 매도를 가고 있는데 의외로 기관 쪽에서 선전을 하네요. 의외로 받는 게 좀 나오기 시작하고 좀 이따 보시면은 예, 기관들이 뭘 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혹시나 또 늘 반기말이면 한 번씩 얘기하는 뭐 저거 창문에다 옷 입히기 윈도우 드레싱은 아니고 그것도 약간은 추운 옷이죠. 추운 옷. 네, 어떻게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일단 뭐 그렇게 수급이 확 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동향보다 여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5,900억을 매도했는데 전기전자랑 운수장비를 사게 되면은 4,600억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머지 거의 한 1조 가까이 팔았던 얘기네. 뭘 얼마나 그렇게 때렸기 때문에 얼마나 나온 때렸기에. 거냐. 예, 라고 보게 되면 첫째 주자가 화학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금융주, 철강금속은 뭐 올해 내내 파네요 그냥. 네, 그리고 의외로 제약, 의학 쪽도 팔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건설주도 거기다 타겟이고요. 통신주도 못 가요. 이건 무슨 뭐 배당 얘기 막 나오더니만 이것도 못 가고 있고 예. 중간 배당 얘기도 뭐 다 사라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그걸 사기 위해서 나머지가 희생하는 과정들 그런 쪽에서 신저가가 나거나 전혀 주가가 못 가는 과정들 예, 이걸 예. 좀 이해를 하시고 네. 그러면 저희가 어딜 가야 되는지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못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전기전자 집중하고 있고 운수장비 다 하시는 것처럼 자동차, 조선 이런 쪽으로 다 뭐 들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를 기관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연기금까지도 같이 네. 셋이 다 이루고 있습니다. 세트네요. 네, 근데 거기다 개인 저희는 이제 다 자들은 카르텔인가? 그건 아니고. 요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네. 쏘리. 네. 뭐 시도는 좋으셨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기계 쪽에서도 기관들은 좀 사고 있고 이게 뭐냐면 건설기계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들 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동향에 대한 차 소장님 덧붙이실 내용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이게 뭐 앞서 소장님이 잠깐 이제 농담삼아 이제 카르텔이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뭐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펀드 매니저들은 또 자기네 나름대로 한 달에 건너면 뭐 정말 다 형 동생들이 게 현실이니까 뭐 SNS로 다 이제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이 사는 거 뭐 내 수익률 평가받으니까 따라 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지수를 건드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카리텔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누가 딱 건드려 버리면 이제 이 지수가 움직이네. 그럼 이제 쭉 우한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것들 이렇게 좀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조금 보면 이제 좀 그런 거야 뭐 이들이야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개인분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일관된 모양을 지금 몇 주째 지금 이제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만 좀 바뀌어 있지 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 부분들을 이건 제 요청이 제가 그냥 생각입니다만 개인도 조금 플러스 많이 한 거에다 좀 색깔을 입혀주시면 개인들이 뭘 사는지 집중적으로 몇 주째 거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5주차는 화학. 의약품. 이거 계속이에요. 지금 네. 이제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몇 주째 지금 뭐 이렇게 제 눈에 플러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확 그러면 이제 개인이 뭐만 지금 사고 있는지도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관되게 이분들이 사고 있고 낙폭과대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들.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했다 뭐 그래서 좀 올라가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현상이 일단 그렇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그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섹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동시에 산 거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세트죠. 거기다가 네. 외국인들은 현대 오토웨버까지 같이 덤으로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현대 오토웨버에 아까 염수관 이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오버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네.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된다는 게 뭐가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지도부터. 아까 말한 데이터가 네. 업데이트가 된다고요? 네. 그걸 오. 오버데이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아니 왜 어떻게 이거 다 지도 뭐 이렇게 UBS를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데 이게 다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시스템이거든요. 돼요. 네. 제 차 그런데요. 지금 타고 계신 차가요? 제가 갑자기 이 내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쪽에 지도 펴놓고 가는데 갑자기 팝업이 딱 뜨면서 지금 오늘 30일이죠. 6월 29일자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떠요. 그리고 보면 요즘은 이렇게 50km 카메라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김희수 대표님 이게 어디서 업데이트되는 거야 이게? 내가 그렇다고 시동을 걸어놓고 뭐 와이파이에서 시동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주유소에서 된 것도 아닌데 지가 가다가 그냥 가끔 떠요. 되게 신기해요. 전 차 없습니다. 절대 묻지 마시고요. 네. 저도 차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냥 저는 문과니까 이걸로 해서 아는 것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화금팀에 네. 좀 저 뭐야 왜요, 소장님? 저희 보면 한숨 넘으시는 거 아니죠? 자연과학 내지는 네. 공학도 출신 좀 한번 좀. 그런데 염성원 이사가 이과라 그랬어요. 이과라고 화학과였습니다. 하셨어요. 화학과. 네, 제 기억으로. 화학과. 네. 그래서 좀 화학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터리도 화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세히 물어볼 걸 그랬어요, 배터리에 대해서. 예.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들 사는 거는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기관은 나는 SK하이닉스 이렇게 간택을 당했습니다. 좀 차이가 나게.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언제 주가 속도에 따라서 그런지 뭐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쪽에서 또 지금 보는 거는 또 코스닥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또 동시에 순매수를 하네요. 그래서 이거 들어온 거 오늘 뭐 유럽의 노스볼트 관련된 얘기, 증설 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동진 세미캠 수혜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시장에서 약간 유출을 한 거죠. 네,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 보면 빠지지 않는 거 JYP죠. 이거는 빠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있는 거 항상 같아요. 있습니다. 항상. 뭐 네. 매매해 보셨어요, 우리 앵커님? 아니요. 근데 관심 종목에 항상 있어요. 있는데 빠지면 또 빠질까봐 못 사는. 네. 근데 요즘에 스트레이키즈 음악이 네. 너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오,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운동하실 때 그거 들으면 갑자기 막 팡팡 뛴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띠까뻔쩍이라는 그런 예. 중독성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장님.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 스트레이키즈라는 그 그룹이 해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네. 들어가지고 저도 JYP 계속해서 좀 보려고요. 관심 종목에 넣고. 눈 네. 괜찮으세요? 아 잠시만. 들어가셨나 네, 보다.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서. 네네네네. 네. 정리하고 오시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우리 K 컬처가 이제 미국 쪽 이제 유럽 뭐 남미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의외로 인기가 없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일본에서 인기 있는 건 뭐냐면 그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는 일본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 기준이에요. 제 아들이 잠깐 이제 들어왔다 나갔는데. 아 맞다. 예. 그래서 예. 얘기를 이제 이런 걸 얘기를 물어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최신 그런 것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얘는 음악 하나 애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뭐 멜로닌 이런 거 그 공식으로 해서 제가 매달 이제 결제해 주니까 한 달에 뭐 수십 곡씩 다운로드 받아서 한국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들려주면 일본 애들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음악과 드라마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뭐 좋다 그러면 나 찾아볼게 하잖아요. 근데 음악은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건데 그 동인이 약하다라는 거죠. 기존에 내가 듣고 있었던 거 듣다가 새로운 음악을 듣는다라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일본 젊은층들의 케이팝이 조금 침투율이 좀 낮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일본 현지의 지금 분위기도 많이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뭐 그 이번에 주민등록증 사태 벌어지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하나 김희수 오실 때까지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일본 가가지고 방을 계약했다가 이제 그 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로 이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통신사랑 다른 통신사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걸 얘를 몰랐던 거예요. 네. 뭐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쪽에서 그 편지가 한 장 날라온 거예요. 이제 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당신이 위약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신도가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통신사에 돈을 빼려고 했다. 통신사에 문의하니까 이제 당신 위약금이 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럼 위약금을 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문서를 하나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그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편으로 날라왔대요. 그래서 내가 위약금이 있음을 확인함. 도장을 찍어서 그걸 보냈대요. 그랬더니 또다시 우편이 하나 날라왔대요. 우리가 접수를 잘 받았다. 담당자가 당신한테 지로용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지로용지가 왔대요. 그래서 지금 납부를 딱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대요. 그게 지금 석 달째 위약금을 내려고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여서 다 되지 않나? 지금 저희 아들 웃긴 게 뭐냐면 예. 자기가 이제 그걸 인지하고 전화를 했더니 예. 그러면 알았다. 그 이제 확인서를 보내달라. 예. 문서로 우편으로 와가지고 확인서를 도장을 찍어서 보냈더니 예. 우편이 날라온 거예요. 예. 우리가 문서를 잘 받았다. 그리고 지로용지는 동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알다가는 모를. 알겠습니다. 일본 분위기를 짚어봤고 아니 김혜수 대표님께는 JYP에 관련해서는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은 그 무슨 미국 레이블이랑 합작해서 걸그룹 프로젝트 다음 달이던가요? 뭔가 움직임이 July 있는 것 13th. 같던데. 그렇게 부르면 되나요? 네. 드디어 시작합니다. 네. HK 프로젝트가. 네, 눈은 괜찮으세요? 안 좋죠. 예. 좀 일주일 동안 문을 했더니 아이고. 둘이 그렇긴 한데 이제 눈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네. 그게 시작되게 되면 이제 쭉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데뷔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죠. 저희 그 뭐죠? 그 제 점수는요. 이거 들었던 거.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 시스템을 해외 외국 애들한테 그 현지화된 아이들한테 오디션 보고 프로그램으로 뽑는 그렇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이랑 같이 합작해서 그렇죠. 뽑겠다? 거기서 나온 애들이 이제 아마 트레이는 JYP가 합니다. 그러니까 K-팝 시스템으로 네. 또 외국에서 그런 K-팝 아티스트인데 뭐 외국인인 그렇죠. 그런 걸그룹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쓰고 그 레이블에서 릴리즈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화 특화되는 거겠죠. 근데 그 쪽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한국에 똑같이 그렇게 만약에 춤추고 막 노래하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바뀌는 거죠. 그 레이블도 미국에서 꽤나 규모 유니버셜 있는 뮤직입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 산하 레이블이다 보니까 이름을 무슨 리퍼블릭 예, 요즘 데이터가 너무 꽉 차가지고 리퍼블릭 레코드 맞습니다. 리퍼블릭 레코드.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네요. 눈이 안 좋아도.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알겠습니다. 네. 보시는데 이제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제가 JYP를 바라볼 때 뭐 시총 5조 가는지 마는지 했었을 때 그 저희가 얘기하는 EPS는 들어옵니다. 네. 이 멀티플을 확장하는 게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을 이게 좀 봐야겠네요. 네, 또 다른 영역이다 보고 왜냐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JYP뿐만 아니라 하이브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JYP가 먼저 하는데 그렇군요. 하이브는 다음 타자입니다. 다음 네. 9월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보게 되면 레벨업은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네. 중간에 재무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임용원 같은 분을 뽑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소장님 이제 이해가 바로 되시죠. 임용원 같은 분을 이제 뽑는 과정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그게 이제 임용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이제 퍼포먼스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시켜야 되고 그 네. 트레이딩 기간 동안에도 비용이죠. 그러면 JYP는 비용을 떠안겠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신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면 비용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면 하나의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근데 이게 이제 JYP라는 어떤 그 소속 가수들이 계속 TV 화면에 나오고 간접 광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브랜드명에 나오면 찾아보는 효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순 비용뿐만이 아니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좀 재밌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 나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중간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약간의 좀 삐그덕거림은 발생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삐그덕거림. 만약에 생각만큼 다른 가수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플러스가 안 된다면 비용이 좀 늘어난다는 걸 각오하시고 네. 그렇지만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인 비용이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 퍼포먼스까지 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감안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매수 상해 종목 마저 볼까요? 네, 그거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또 특이한 거 보게 되면은 또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네요. 네, 어허. 그거는 들어와 있고 우리 승희 아나운서님의 종목 HPSP 아하. 네, 빠지질 않네요. 이미 종목은. 보낸 친구지만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클래시스 제이시즌 메디칼 물론 주가 조정 나옵니다. 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디서 멈추든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기관들이 요즘 매수하는 것 중에서 특이한 게 대한항공 들어옵니다. 대한항공을 항공우주 쪽에서 포지션을 좀 넉넉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뭐 현대글로비스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LG전자의 포지션이 그거 같습니다. 욕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LG전자. 아까 염이사가 네. 얘기한 게 그거였죠. 네. 전장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은 2주째 잘 보시게 되면은 나는 삼성전자 사느니 SK하이닉스 사겠어. 나는 소부장 사겠어. 소부장 배팅이 지난주부터 막 들어옵니다. 그거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기관이 관여하는 비율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주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네. 사모펀드들이 네, 관여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못 따라왔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꾸준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주식 매도만 했었어요. 근데 거기다 무슨 수익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세가 반도체 쪽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타진하고 직접 탐방 다니고 엄청 얘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는 거 보시면서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우트로닉, SF 이런 거, 이오플로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공개 매수 들어가고 있고 뭐 지분 팔다가 그거 받은 거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빼고 나머지 동진세미캠도 그런 관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뭐 하나마이크론, ISC, 고영, TMC 이게 다 반도체 소부장이고요. 네. WGP, 에코앤드림 이거는 2차전지 소부장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뭐야 지금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네. 올 상반기 코스피 수익률 승자 봤더니 이수페타시스 400.89%, 영풍지지 349.82%, 뭐 TCC 스틸 이렇게 나오고 코스닥이 RF세미가 732%, 엑스페릭스가 660포인트, 에코프로 63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RF세미, 엑스페릭스 분명히 올 상반기 중에 몇 번 손대 보셨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할 시간이 어디 아니 이런 아니 700%, 660% 이런 걸 갖다가 손 안 대고 뭘 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것들이요.
그 뒤에 것들 에코프로, 루니, 네. HLB 이런 거. 네, 에코프로, 루닛, JLK 이 정도는 손댈 수 있죠. 스토리가 있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RF세미는 그냥 여기서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만 그래가지고 딱 검색 딱 들어가 보니 작년 332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105억 적자네. 네.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차트는 봤는데 단기간에 그랬기 때문에 후루룩 했고 그렇게 해도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내려와 네. 있고 차트만 봐서는 그냥 이렇게 안 끝나고 한 따까리 더 하고 끝날 근데 거예요. 그 차트가 죄송합니다만 네.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차트죠. 오히려. 어려운 차트긴 한데 한 따까리는 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왜 제리 형 이런 걸 안 하셔? 제가 맞는 거래 안 그래도 먹을 거 많아요. 이런 깊은 뜻이. 할거 많은데 그런 그럼 이수페타시스는 금년에 몇 번 손대셨어요? 와 이거 크게 터질 뻔했네요. 터질 뻔했어요? 아니 제가 잡았을 때가 거의 저점에서 잡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추천하셨잖아. 네.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얘기했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다 팔고 오는데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글쎄 아직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와, 뭘 드릴 말씀이 없어. 그럼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말아야지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매매한 입장에서 또 중간에 다 잘라먹고 나와버려요. 이 정도면 많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1조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1조까지 갔었으면 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MLB는 예전에 알고 있던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판 쪽의 수익률이 아직 그러니까 중국 쪽을 못 주다 보니까 우리가 몰리다 보니까 QA 효과가 커서 그렇지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 근데 여기서 터진 게 HBM이네요. 네,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거보다 저는 그게 더 그렇죠. 순식간에 이제 지수가 종목들이 폭발한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네. 이번에 이수화학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인적 분할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거기서 폭발했던 모습을 보고 저는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되다 보니까 조선내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선내화? 네. 이것도 이제 조선내화랑 조선내화 홀딩스가 분리가 돼요. 근데 조선내화가 전통적으로 포스코랑 내화를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끈끈한 관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 뭐 할 일 있으면 이거 좀 해볼래? 그러면서 양극재 보관 용기라고는 새 거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인트 벤처를 맺었는데 포스코 퓨처형과 같이 지금 맺었어요. 방금 영어예요, 우리말이에요. 새거 있지 않습니까? 새거. 헝거 말고 새거. 기술 용어니까 영어죠. XAGGER에서 새걸. 네. 새거. 네. 죄송합니다. DAGR 단 거. 네. 예. 좀 영어를 오케이, 새걸.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생자를 무식한 건 아니잖아. 영어요, 우리말이요 정도 물을 수 있을 정도면은 생자를 무식한 건 아니잖아요. 헝거. 에? 새거. 예? 거, 새거. 오케이. 이제 그런 네. 아이디어를 찾게 되면 단기간에 수익률이 확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 가지고 기존에 이런 패턴이 있다 그러면 아마 또 대응하시는 거는 괜찮지 않나. 뭐 이런 거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네. 종목 쪽에서 상반기 코스피 쪽에서 대응했던 거 별로 없습니다. 이수페타나 TCC스들 받고 없네요. 여기 들어간 건요. 네. 이진우 소장님이 언급하신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면서 차 소장님의 소회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이 종목들 모르는 것들을 오기 전에 한 번씩 좀 봤어요. 예. 검색도 해보고 차트도 좀 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이 뭐 나름대로 다 퍼포먼스는 있었던 종목들이더라고요. 뭐 2차전지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뭐 일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보였고 살짝 보였던 것들은 이게 굉장히 좀 작은 종목들도 몇 개 섞여 있다 보니까 주가 퍼포먼스가 단기간에 오르고 내리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같이 이제 묻어갔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장주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대장주들이 일단 딱 이끌면 그 대장주를 보고 그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업종에 있는 것들.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뚜렷한 거는 반도체와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었던 이것도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매매했냐 안 했냐는 저는 조금 안 맞는 종목들이긴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하나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인식이라 하시면 뭐 대표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수페타시스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고 반도체 공부하신 분들은 공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후공정이 왜 중요하느냐가 이제 HBM을 통해서 불거졌고 HBM에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는 후공정이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퍼진 게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인공지능이 그 1월 달에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냥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러다가 이제 하드웨어가 움직였죠. 하드웨어가 움직인 게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저는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GPU하고 HBM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HBM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야? 그건 후공정이야. 전공정 갖고는 못 끌어올려. 이걸 하려면 후공정이 필요해. 그런 인식들이 퍼지면서 지금 한 두세 달 사이 후공정인데 확 올라간 거죠. 물론 이스페타시스 같이 꾸준히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후공정을 얘기하는 단계를 보면 이게 지금 벌써 6개월 사이에 3단계가 벌써 건너간 상태에서 나온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이 인식의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전공정도 보셔야 됩니다. 전공정. 이제 후공정 해석에도 전공정 할 때 됐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이번에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에서 보여준 GAA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증착부터 나오는 기술들이 이제 증착부터 이제 중요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주 이만한 얘기를 아주 좀 작게 말씀드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4채널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채널요? 네, 채널이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입니다. GAA. GAA.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핀팻 방식이어가지고 면이 3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류가 들어갔었을 때 딱 전압이 들어갔을 때 멈추는 단계가 딱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진법으로 만약에 뭘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압률이 1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는 플래너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 하나만 이제 연산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넓혀져서 더 이진법을 하기가 훨씬 더 제가 문과생으로 이해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전공정과 후공정을 단순하게 나누면 전공정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원판형 웨이퍼죠. 원판형 웨이퍼. 요걸 만드는 단계가 전공정이에요. 이 원판형. 근데 요거를 이제 그럼 잘라내면 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칩을 이제 PCB 기판에다가 이제 이런 기판에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요게 하나의 칩이, 요걸 이제 잘라낸 하나의 칩이라고 또 보면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죠. 붙이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반도체가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후공정이에요. 후공정에서 전원을 어떻게 더 많이 연결하느냐. 전원 전류 양이 늘어나면 반도체 성능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칩을 어떻게 쌓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성능이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에 신경 쓰다가 지금 여기에 신경 쓴 건데 이제 김일수 대표님 얘기하시는 건 여기서도 이제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보셔야 될까요? 요건 이제 다른 얘기예요. 전공정, 후공정 다른 얘기고 지금 전공정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을 끌어낸 상태에서 여기를 간 거고 여기서 이제 더 미세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식각이라든지 아까 염희선님 말씀하신 뭐 이런 어려운 용어지만 여기다 뭘 만들려면 깎아내고 붙이고 막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어떤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게 쉽게 그냥 저 십자 드라이브로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미세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게 액체와 기체예요. 액체와 기체 화학 반응으로 깎아내거나 붙이거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갔었던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체를 뿌려가지고 화학 반응으로 깎아내든지 액체를 뿌려가지고 해서 다른 걸 붙인다든지 이런 공정에 들어가는 건데 어찌됐든 이 전공정과 후공정은 서로 간에 같이 붙어 있고 같이 기술 개발이 들어가는 개념이다. 알겠습니다. 문과생이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예. 자, 뭐 그래, 뭐 딴 게 있나? 후공정 한참 해무서니까 또 전공정 갈 때 됐고 그렇게 뭐 무식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뭐 벌써 이미 막 이런 후공정에서 뭐 기웃거리지 말고 이제 꿈틀거릴 만한 전공정으로 가라. 좋은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를 주신 거 없고 그러면 이거 AI 르니 네. 이거 오늘 주봉 보니까 험하게 됐네 이거. 네, 많이 어? 올랐죠. 네. 주중에 20만 원 찍고 14만 6천 원으로 끝났네. 자, 제리 형, 네. 다음 주 저기 100만 원 주면 이거 어떻게 한 대여섯 사실래 이거?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2분이 남았다는 말씀을 두 분께 드립니다. 네. 네. 우리 또 다음 PD는 또 벌써 초조하다. 시간 넘을까? 알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 맞으면 삽니다. 가격 맞으면 네.
제가 생각하는 가격 맞으면 삽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무슨 뭐 옛날에 네. 아니 저 주로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흥정하지 하는 거 아닌가? 가격 맞으면 사겠다고 우리가 대게나 이런 거. 깜 맞으면 안 사면 되죠. 어느 정도만 사실라고. 그건 제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근데 비싼 거는 좀 손 안 대는 게 맞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보유자의 영역. 아직도 여력이 있다. 그럼 에코프로는 못 사시겠네요, 소장님. 에코프로 나는 뭐 조금 더 내려오면 살래요. 그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다. 네. 아, 가격 맞으면 사겠다. 가격 맞으면 사겠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에서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한 이해는 돼 있고 기술적인 분석에서 자리 받는다 사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요 동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사실래? 네? 엔비디아 사실래요? 사고 싶. 30? 네. 지금 레벨? 아 지금 말고 또 가격 맞으면 가격 맞으면 애플은 막 자고나면 신고가인데 애플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플 그래야 정도는 사줘야 미국장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한다 하면 그래도 애플 정도는 좀 담고 있고 네. 영화 좀 봤다 하면 우리 또 해리슨 포드 형님 또 나이 8에 또 액션 했다는데 인디아나 존스 한번 봐줘야 되고 개봉했죠? 글쎄 물려도 애플에서 물리는 거는 그러니까 15,000원 내고 영화 보기 뭐 하고 뭐 성인 씨가 통신사 할인 받으라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고 생짜로 15,000원 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 또 포드 해리슨 형님 거는 내 또 봐줘야 돼 의리로. 자, 통친구도 알겠습니다. 나오는데 통친구. 예, 여기까지. 나만 의리 찾고 네. 있네. 씨, 좋아요 557밖에 안 된다. 아유 씨. 오늘 네. 실패야.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